오늘은 우리 문학사 중에서 동반자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참 다른 어떤 유파라고 해야 되나 어떤 집단과는 달리 조금은 생소하고 그 다음에 약간 비중도가 낮은 그런 계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반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1920년대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념을 표방하고 나선 카프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식민지 상황의 극복과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학 활동을 합니다. 자, 이 카프라고 하는 걸 잠깐 본다면요. 명칭 자체가 그래요. 원래 정식 명칭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이게 에스페란토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 잘 읽지는 못하는데 그냥 꼬레아 아티스타 프로레타 페데라티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카프는 1925년 8월에 결성된 사회주의 문학단체고요. 계급의식에 입각한 조직적인 플로레타리아 문학과 계급혁명 운동을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어떤 다 함께 사는 공산주의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요런 문학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단체고요. 자, 대표적인 작가로는 최서해, 조명희, 이기영, 한설야 등이 있습니다. 양심은 뭐죠? 못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에 이때 동반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이 같은 카프의 어떤 취지 내지는 목적의식은 동조를 하지만은 그 운동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단체에 직접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은 주변에 있는 작가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문학의 대의에는 동조하는 그러한 문학 내지는 그 문학 작가 군을 가지고 우리는 동반자 문학 내지는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동반자 문학이 언제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소련이죠. 러시아에서 시작돼서 그게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20년대 초반 러시아의 문학적 상황에서 산출된 것이다. 예세닌, 톨스토이 등과 같은 작가들은 러시아의 혁명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계급적 문학적 조건들이 이질적이긴 하지만 선택적으로 사회주의적 세계 건설과 혁명 문학에 참여할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런 걸 긍정적인 의미에서 혁명의 동반자 내지는 동반자 작가 파프도키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 문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문학에서 동반자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29년 이후입니다. 아까 잠깐 카프 같은 경우는 1925년 8월에 결성됐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인정받은 작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작가는 2작가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외에도 한 8, 9명의 작가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동반자 작가 그럼 딱 이 2사람 이효석과 유진호 2사람을 듭니다. 잠깐 이효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메밀꽃 필 무렵과 같은 아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효석의 초기작은 좀 달라요. 초기작은 되게 어떤 하층민의 어떤 고달픈 삶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참한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애정어리고 연민어린 시선으로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룬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출신 성분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프로문학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매우 협조하는 관계였다. 이에 대해 프로문학 내지는 경향주의 문학 내지는 카프 계열의 어떤 주도자급이었던 김기진은 당시 한국 문학을 국수주의, 봉건적 인도주의, 소시민적 자유주의, 절충적 계급협조주의, 계급주의 정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계급주의 안에 동반자적 경향파라고 따로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이 구분을 지어놓은 사람이 유진호, 장혁주, 이효석, 이무영, 최만식, 조벽암, 유치진, 안함광, 안근덕, 엄홍섭, 홍효민, 박화성, 한인택, 최정희, 김혜강, 이홉, 조용만 등을 이 김기진이 자의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결국 카프라고 하는 단체에 합류하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김기진의 어떤 개인적인 경향이고, 카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효석과 유진호 두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생이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문학을 공부한다는 게 시험 공부를 대비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효석, 유진호, 그 다음에 이무영은 농민문학 내지는 농촌문학 제1과 제1장. 채만식이야 워낙에 유명하고, 유치진은 희곡 작가로 이제 유명하죠. 그죠? 박화성, 최정희,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문학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동반자 문학의 주요 작품을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는 좀 전에 봤던 많은 작가들을 보기보다는 대표적인 작가 이효석과 유진호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이효석의 작품들 중 보통 초기작이겠네요. 도시와 유령, 행진곡, 기후, 추억, 북극사신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아마 도시와 유령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진호를 이제는 동반자 작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작품은 스리, 파악, 그 다음에 넥타이의 침전, 5월의 구직자, 여직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작으로는 스리를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아마 여직공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 그 다음에 유진호의 스리, 여직공에서는 당시 하층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동반자 문학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반자 문학은 사회주의 이념을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이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회운동과 인물의 각성을 제재로 삼아 경향주의 문학 내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이념과 공동의 보조를 취한 것이 주된 특성이며, 이러한 경향이 당시 1920년대부터 30년대 사이에 매우 문학적인 경향으로 넓게 자리 잡혔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문학이 우리 문단의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반자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